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0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은영 소장님, 오늘 여론조사 세 가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둘 다 떨어졌어요. 둘 다 떨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에서 긍정이 45.7%, 부정이 49.5%. 네. 이게 그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다시 또 지금 긍정 부정이 뒤바뀌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주로 많이 떨어진 데가 20대에서 5.7%포인트 하락을 해서 33.3%예요. 네네. 그리고 50대도 4.1%포인트 하락해서 44.7%. 그래서 이게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여러 개 조사를 하는데 지난 중가에는 자영업자 쪽이 좀 많이 빠졌다고, 그때도 이제 20대도 많이 빠졌는데 자영업자 쪽이 많이 빠졌다고 하고, 이번에 조사된 거로는 그 자영업 쪽보다는 학생 쪽이, 학생, 사무직, 가정주부 이쪽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4.1%포인트 빠져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을 해서 32.8. 그래서 두 당의 격차는 0.9%포인트. 격차 거의 지금 뭐 오차범위 안에 제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네. 지지율 격차는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조사가 이렇게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되는 리얼미터도 참 대단한 조사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네. 리얼미터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안 하는데 솔직히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으로서 리얼미터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조사를 이제 지표 조사 이렇게 오래 한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서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초기에도 주 단위 발표할 때 계속 나왔던 지적이 약간 좀 자기적이다. 뭐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게 너무 트렌디하게 반영이 된다. 왜냐면 그게 조금 여론이라는 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막 그 굉장히 정치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조사 노하우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이택수 대표도 그 초기에는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ARS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를 오래 많이 하면서 ARS도 잘 맞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저도 그래도 이제 여기 데이터를 많이 좀 보고 있죠. 저희들도 뭐 대부분 네, 여기 거 거의 다 보는데,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학막격으로 4개 조사기관이 또 자체 정기조사 지표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MBS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ARS는 안 쓰고 전화조사로만. 그래서 두 개의 조사를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대와 50대가 동반하를 하락했다. 네네. 그건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이제 나온 거로 보면은 장관 아들 의혹, 휴가 네. 의혹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 그 카카오톡 들어와 그건데 사실 그게 여기 제가 보면 반영되기에는 이거는 조금 그 데이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 말이 안 그런 되는 그런 분석이 조금 다른 요인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석 부분은 조금 좀 시각을 좀 저도 달리 보고는 있어요. 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거든요. 우리 소장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론이라는 게 즉각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그렇죠. 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예. 있는데 좀 그런 건 예전에는 그 여론 숙성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조사할 때는 한 3일 정도 뒤에 조사를 해요. 그게 여론이 이게 일반 국민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바로 일어난 걸 어떻게 다 현황 파악을 하고서 바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론 숙성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저도 윤영찬 민주당 의원 카카오 메시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20대가 하락했다면 간호사 발언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간호사 응원 발언 이런 거.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요 20대와 50대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20대 부모님들이 50대고 맞아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20대들이 영향이 있는 거는 저는 2.5단계로 좀 방역이요? 방역을 올리면서 예.
알바 자리들이 다 잘렸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알바자,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안 닫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바가 잘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불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쵸. 상황들이 학생들을 볼 때는 맞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대들도 집에서 20대들이 집에만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어떤 불만들이 있으니까 20대와 50대가 같이 간다고 저는 좀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럴 때는 그런- 재난지원금 맞아요. 좀 확 주면 예, 또 부모님 뭐 좀 주면 부모님 얼굴에 화사해지면서 애들도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사고 그러면 또 지지율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년 재보선 앞두고는요 반값 등록금 던지면 20대와 확 50대가 올라가죠.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많다. 그래서 20대의 마음을 잡으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그 지금 지적이 타당한 게 2.5 방역 되면서 그 아르바이트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반기에 비대면 교육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지금 10대 중고등학생 그 비대면 교육 관련한 거 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부정평가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너무 안 좋다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반영. 그냥 이게 대통령이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렇죠. 상황이 너무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서.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지금 받고. 그냥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게 나왔지 네. 하면서 이 사람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20대들이 알바를 잘리면 어때요? 엄마 돈 좀 줘. 뭐 50대 엄마한테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도 짜증나요. 그렇죠. 엄마도 짜증나는 거죠. 이럴 때는 대통령에게 불만이 왜냐면 좀 아무래도 넘기는 집권 거죠. 여당이니까. 네. 원래는 정광훈이나 미통당한테 가야 되는데 정치를 이렇게 깊숙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통당과 정광훈이가 집회를 해갖고 코로나를 확산시켜도요 왜 그걸 못 막았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봤더니 그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정광훈을 욕을 해요. 네. 왜 그런 것들 집회하게 냅뒀냐고. 대통령이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치 시사 프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네. 대통령도 상권 분립이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거예요. 독재 정부가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죠. 아직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독재 시대를 많이 거쳐서. 근데 어머니 대통령- 비하 발언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대통령이 못한다는 것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중요한 많죠. 거는. 진짜 많아요. 근데 과거의 대통령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이명박근혜 네. 전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쥐새끼랑 닭대가리들은 다 감옥에 가잖아요. 네. 그다음 여론조사 어떤 거? 지금 그 추미애 장관 관련한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추미애 장관님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는 문항이 벌써 섣부른 문항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특검해야 된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일단은 RN서치하고 미디어 리서치라는 데인데 RN서치는 이제 약간 좀 보수 성향 조사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디어 리서치라는 게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미디어 리서치라는 데가 옛날에 있었어요. 되게 좀 MBC랑 많이 조사했던 굉장히 좀 유명한 기관인데 걔네가 이제 그 외국계 회사하고 합쳐지면서 이름을 안 썼더니 누가 이름을 낼름 해가지고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좀 미디어 유명한 리서치가 아니라 새로 이름만 다른, 따로 받은. 오. 저도 이때 미디어 리서치가 이름을 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등록해서 써야 되겠다 그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대표가 김대건 대표인가 뭐 하여간 그러신 김대현 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는 거 조금 알밖에 했네요 이름.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름이 인지도 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조사회사들이. 근데 요거를 딱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본 게 일단 특검은 찬성이 55%, 두 회사 다 비슷해요. 55, 그다음에 52. 그다음에 그 장관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서치 54, RN서치 51. 그래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미디어 리서치가 그 조사 시기도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미디어 리서치는 9월 9일, RN서치는 9월 7, 8일 날 했어요. 네네. 근데 미디어 리서치 그 조사 문항을 봤어요. 문항을 봤는데 그 이제 특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군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병가 연장을 위해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조사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찬성 아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놓고 네. 이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럼 이거 반대를 해봐서 하겠죠. 진실을 네. 밝히자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그럼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정도 했는데도 특검 찬성이 55밖에 안 나왔으니까 반대가 39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리딩 퀘스천웨어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유도성 질문이거든요. 이게 약간 유도성에 가깝게 질문한 거라서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다르죠. 네, 그렇죠. 질문. 그래서 조금 제가 만약에 80대 20 만드는 질문 해볼까요? 지금 아들 휴가 미복귀로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문제를 엄마의 심정으로 보실 때 내 아들이 무릎이 아팠을 때 민원실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이 물어보는 게 휴가 미복귀로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엄마들 전부 내 새끼가 반대, 아픈데 특검 반대. 8대2 나와요. 네, 나옵니다. 예, 9대1도 나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설문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냥 결과만 보실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그 특혜 의혹이라고 벌써 이렇게 딱 지정을 하잖아요.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 조사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게 특검이라는 게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특검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결과 나온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으로. 네. 근데 벌써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걸 찬성 의견 높게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는 약간 이제 정치 공세죠. 조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은 조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조사 갖고 왔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그렇죠. 정말 신뢰성이 없을 없을 때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새로운 뭐 정치 편향을 떠나서 국회에서 검사를 지정을 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특검을 하자 이건데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판단하고 그렇죠. 특검을 하는 건데 결과를 지금 발표도 안 나왔잖아요. 해요. 예. 뭐가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뭔가 검찰 발표가 좀 의구심이 든다. 그럴 때 그 특검을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20대가 벌써 특검 찬성이 74%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20대한테는 먹힌 거죠. 먹혔죠. 뭐냐면 네. 군대 문제나 민감하죠. 또 조국 사태 같이 공정과 정의로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해요. 그렇죠. 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카추사의 법도 모르고 그게 카츠샤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카추사가 국내 국방부의 법을 따르는지 카추사의 법을 따르는지 예. 일단 조중동이 뭐라고 쓰나 보고 그냥 다 베껴요. 그러다가 다 고소당하고 있어요. 지금